자, 이 나이덕 시인의 작품을 봅시다. 실전 연습 3번입니다. 제목이 땅끝이죠. 그렇죠? 나이덕 시인은 여자분이시고 지금 연세가 꽤 많이 있으세요. 요즘에 또 시집을 내시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좀 현대인의 삶의 인생에 대한 어떤 성찰 이런 것들을 시에서 많이 쓰시는 그런 분입니다. 나이덕 시인의 시의 주제의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상적인 소재를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을 혹은 인생의 어떤 의미를 성찰하는 시들을 많이 씁니다. 관조적이고 성찰적인 시들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시를 바라볼 때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 두 가지, 수식어구나 서술구를 통해서 우리가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시에 나와 있는 통사적인 구조,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서로 다른 시어라고 하더라도 동격으로 여기고 혹은 상하관계나 아니면은 관련이 있는 의미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추측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좀 얘기를 했고요. 보시면 자, 제목이 땅끝이야.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가서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 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화자는 나라고 나와 있고요. 그쵸? 이 화자가 어떤 지금 상황인지 혹은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지향하는지를 살펴봅시다. 고운 노을을 보려고 하는 게 뭐 이 사람의 목적이야. 이 사람의 지향점이야. 그렇지? 고운이니까 어때요? 긍정적인 시어죠? 그쵸? 노을은 긍정적인 시어예요.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가서 발을 굴렀대요. 그럼 그네는 어때? 노을을 보기 위한 수단이자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노을이 어때? 끝내 어둠에게 잡혀 먹었대요. 그럼 어둠은 나쁜 놈이네? 그치? 마이너스 쳤어요.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은 나를 도와줬던 애잖아. 그치? 근데 얘가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대요. 우리 그러니까 삐걱삐걱은 사실 의성어고 그네가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진짜 떠는 게 아니죠. 그럼 당연히 이건 의인법을 쓴 거죠. 그쵸? 의인법을 썼는데 떠는 건 보통 언제 떨어요? 우리가 언제 떱니까? 추울 때 혹은 어때? 지금 춥다는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무서울 때 떨죠. 그러니까 무섭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건 어둠한테 잡아먹혔대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약간 무서움 혹은 두려움 이 정도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 시에 대한 이미지, 시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무하더라도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가 어떤 놈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화자가 어때? 이 사람의 지향점이 뭐야? 이 사람이 목표로 삼는 게 뭐야? 고운 노을이야. 근데 뭐가 방해물이야? 어둠한테 먹혀버렸어. 그래서 이걸 도와주던 누가? 그네가 어때? 떨고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떨고 있어. 떨어. 그럼 어때? 이게 무서움이야. 이 정도는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시간을 충분히 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도식화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써보라는 거예요. 그게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궁금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넘겨버리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자,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드디어 시어 중에서 이 제목인 땅끝이 나왔어요.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이 아름다움에 취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봐봐. 어릴 때는 내가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년기 어린 시절에는
나비를 쫓은 것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했어요. 그쵸? 땅 끝에 갔대요. 그러면 1년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봐봐. 뭘 얘가 추구했어? 얘가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 끝을 찾아갔지. 쫓듯. 그러면 나비나 아름다움이나 동격이야. 그쵸? 이거 괜찮죠? 물론 시어가 완전하게 똑같진 않지만 얘가 지향점이라는 거 이해돼요? 그럼 얘는 뭘 좋아하는 거야?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거야. 누가? 나가. 그치? 앞에서는 뭔 얘기 나왔어요? 고운 노을이 나왔죠? 얘도 지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네 타다가 어둠에 먹혀버린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 다 지향점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땅 끝이 아니야. 살면서 몇 번은 땅 끝에도 서게 돼.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 그게 땅 끝이죠. 그쵸? 어렵지 않죠? 그런데 뒷걸음질을 친대요. 도망치는 거죠? 한번 보자. 앞서서 이만큼에 나오는 땅끝 1번이라고 해볼게. 땅끝 1번은 땅끝 1은요. 내가 뭘 추구하는 데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야. 찾아가는 데야. 땅끝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땅끝 2번 있지, 여기에. 그치? 얘 2번이라고 하자. 땅끝 2번은 어떻게 돼요? 살면서 몇 번 땅끝에 쓰지. 그럼 뭐야? 진짜 땅끝이 아닐 수가 있겠죠. 살면서 오는 어떤 시간, 공간이 되겠죠. 시공간이 되겠죠. 진짜 땅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인생에서 무언가야?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오는 거야. 그치? 막바지래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어. 살면서 겪는 막바지야.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 그러면 땅끝 2번은요. 비유를 썼지만 어때? 막바지야. 어떤 막바지야? 인생의 막바지야. 살면서 겪는. 괜찮아요? 그럼 얘는 비유적으로 쓴 거지. 그치? 그럼 얘는 긍정적인 게 아니고 얘는 긍정적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위태롭잖아. 땅을 먹으려고 파도가 온단 말이에요. 위험하잖아요. 그냥 도망치죠. 자, 선생님이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아이폰을 좋아하고 스티브 잡스를 옛날부터 동경을 해가지고 애플에 들어가고 싶었어. 너무 멋있어. 아름다워. 그래서 거기에 입사를 했어. 애플에. 그때 개빡세. 생각보다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빡세. 이렇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 어때? 힘들어. 내가 아름다움을 쫓으러 땅끝에 갔는데 막상 거기서 느끼는 것은 삶에 대한 고통 실현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또 인생이잖아. 그치? 좋은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나하고 안 맞아. 이럴 수도 있잖아. 힘들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어? 땅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땅이 없어지고 지금 여기 파도 나오는 거 보니까 뭐예요? 절벽이야. 파도가 막 올라와. 근데 여기서 그네를 타고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대. 그치? 근데 노을도 어둠에 먹혀버리고 파도는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치? 아름다움을 쫓으러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땅끝을 찾아갔지만 겪은 건 뭐예요? 뒷걸음질이에요. 그쵸? 도망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내가 도망치고 싶었어. 왜? 고통스러우니까 혹은 삶의 막바지를 겪으니까. 근데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 도망만 허락된 것이라고 여겼어. 왜?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도망만 허락된 것이라고 여겼지만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그곳 어디예요? 땅끝이죠. 내가 타다 나선 것도 아니지만 끝내 발을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근데 이상하기도 하지? 뭐야? 여기서 깨달음 성찰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뭐가 전환된다? 시상이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여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 거야. 어디에 대한 깨달음?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나이 덕시기는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의미를 성찰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거예요. 그 옛날에 유퀴즈에 나왔던 어떤 그 일식 요리사가 있는데 미슐랭 뭐 여러 개 달고 막 별 여러 개 달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너무 빡세게 처음에 돈도 안 주고 막 시키더래. 무시하고 막 요리 쪽은요 좀 많이 폭력적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견디니까 그제서야 이제 무언가를 조금씩 설거지가 아닌 다른 걸 조금씩 시키더래. 물론 그런 것들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선생님은 좀 뭐랄까 너무 빡센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그 막 시험해보고 막 이 사람 정신력을 시험해보고 막 하는 것들. 근데 이런 거야. 살면서 야 이렇게 하다가 진짜 이게 될까? 너무 힘든 걸 한번 찍어보면 오히려 거기에서 얻게 되는 성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사주팔자 이런 것도 막 릴스나 이런 데 많이 뜨잖아. 뭐 도화살이니 무슨 살이니 뭐 이런 것도 막 뜨고 그러잖아요. 근데 운이 트이게 되면 꼭 이런 것들이 생긴대. 뭐냐면 알던 사람들하고 멀어지거나 사는 곳이 바뀌거나 생활권이 바뀌거나 막 이런데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봐봐. 내가 위태로운 경우를 겪으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점이 바뀌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되게 사교적이었던 사람이었어. 그러면 에너지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나눠주는 것도 되잖아. 근데 갑자기 인간관계가 뚝 끊겼어. 알던 사람한테 뭐 뒤통수를 맞았어.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 어때? 나한테 집중할 수가 있잖아. 에너지가 바뀌잖아. 그런 것처럼 어때?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너무 빡세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었어. 내가 찾아 나선 것도 아니지만 끝끝내 발디디며 서 있었어. 그런데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그리고 땅끝은 늘 젖어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파도는 아가리를 쳐들고 라고 얘기했으니까 썩 좋은 건 아니죠. 그쵸? 동물 같은 거야. 나를 어둠처럼 파도도 나를 먹으려고 하는 애야. 땅끝은 늘 젖어 있어. 그럼 위태로워. 그리고 뭐 이렇게는 잘 배우진 않지만 그래 눈물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게 될 거야. 왜?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혹은 그 안에서 내가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성찰들이 있는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문제를 3번,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3번, 4번. 자, 봅시다. 3번, 4번 보시면 우선 3번에는 답이 1번 되겠고 4번에도 1번입니다. 자, A의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아가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입에다가 쓰지 않습니다. 비속어, 비하어죠. 그러니까 짐승한테 쓴단 말이죠. 그럼 파도를 짐승처럼, 그러니까 무생물을 생물처럼 얘기했으니까 이건 화류법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죠. 왜 이게 1번이 화류법입니까? 라고 했는데 어둠은 이거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념적인 거, 뭐 이렇게 물론 눈에 보이긴 하겠지만 그쵸? 추상적인 거라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새를 낳는다라고 했으니까 생물처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화류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2번은 갈대가 울고 있었다니까 의인법입니다. 그쵸? 자, 봐봐. 의인법과 화류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의인법과 화류법은요 공통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생물이 할 수 있는 것들의 공통 분모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감정적인 행위, 움직임, 동사라든지 아니면 뭔가 어느 정도는 인지 능력이 필요한 그런 것들 있죠. 노래하다, 뭐 춤추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은 뭐 읽는다, 쓴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동사들이 나온다, 슬퍼서 운다 뭐 이런 것들은 의인법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강아지도 울고 원숭이도 울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어쨌든 행위에 정서가 포함되거나 인지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동사를 쓰는 게 맞겠다. 자, 그래서 운다라고 하는 건 의인법, 2번은 의인법이 되겠고, 보고 싶던 새들이 죽고 없다라고 하는 3번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허무의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허무의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대. 불과 물이 같이 있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죠. 그쵸? 이런 것들은 뭐 역설적이라고 상징적인 어떤 역설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린다. 여기서 의인법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진실이 눈물 전다? 이것도 뭐